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에 MBN 뉴스 와이드. 일단 6분 모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참 일진이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 들어온 속보는 징역 25년이 구형된 최순실. 1심은 내년 1월 26일, 내년 1월 26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최후 진술 중인데요. 최순실 얘기가 다 총 정리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1천억대 벌금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돈 없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185억인가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최후 진술에서 밝히고 있고요.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직권 남용을 했다. 이런 주장도 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는 주인도 아니고 쓰지도 못한다는 주장은 계속하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은 검소한 분이다. 뇌물은 검찰에 덧씌우기에 불과하다. 딸 정유라의 꿈이 없어지고 가족은 흩어졌다. 정경 유착 검찰 발상은 사회주의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최후 진술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나와 공모할 위치가 아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놓고 있는데요. 네, 잠시 후에 최후 진술 끝나고 들어오는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성 외교,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 폭행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 관계 예상을 패널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홀대론 속에 감성 외교를 펼치고 있는 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중국은 사드 봉합 3불, 북핵 해법 쌍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두운 과거를 날려버리고 맑은 향기로 채우자.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에 한국 깊은 동질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노영민 대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은 현지식으로 드신 건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중국 경호원들의 수행 취재진 집단 폭행 사건이 오늘 이게 벌어져서 지금 15명 중국 경호원들이 문 대통령 방중 수행단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입니다. 이 사진기자를 둘러싸고 집단 구타를 해가지고 부상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좀 가볍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외교부는 일단 대단히 유감이다. 철저한 조사와 대응 조치 강력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먼 길도 친구와 함께 가면 힘들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라라는 중국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가 여러분들 모두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두운 과거는 날려버리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맑은 향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분들이 굉장히 접하기 쉬운 악기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뭐 다 즐긴다는 악기라서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아시는가요? 유명 배우. 我这个他是有印象。 아니요, 제가 악기가 어떤 건지 서울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창피함 당하려고. 아니, 노노노 여기. 아, 그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중국식 만두를 주문해 드릴게요. 안에 국물이 있는 그런 중국식 만두와 새우, 네네, 샤오롱바오하고 새우하고 돼지고기로 이렇게 만든 중국식 만두국 이렇게 4가지를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식사하시면 돼요. 네, 예. 먼저 먹겠습니다. 여기 뭐 찍어 먹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올 겁니다. 예. 여기에다 간장 조금만 해서 드실래요? 그냥 드셔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찢어서 이렇게
우유에 적셔서 드시면 되십니다. 네, 일단 고영수 교수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은 혼밥을 잡수신 것 같아요. 예. 그러자면은 저녁에는 중국이 난징 예. 사건 80주년 때문에 지도부들이 전부 다들 거기 가서. 남경에 가 있었고 그래서 부부 이렇게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 아침에 지금 방금 TV에서 보신 대로 중국 보통 서민들이 가서 먹는 그런 식당에 들려서 중국 사람들을 그러한 문화 네.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 과연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네. 이번 뭐 핵심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드 문제, 예. 둘째는 통상 문제, 그리고 북핵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사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와대가 사드는 봉합이 됐다. 네. 그런데 그 이후 네.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얘기들이라든가 시진핑, 리커창, 왕이 등이 하는 얘기들은 좀 이미 터진 것 같아요? 봉합된 실밥이? 봉합이 네. 실밥이 터져가지고 다 지금 밖으로 나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봉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정상회담에서 터진 실밥이라도 봉합하는 것이 예. 가장 최선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 사드 때문에 그동안 통상 이런 네. 부분에서 엄청난 우리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빙 모드로 가는 것 그러나 같고. 이 네.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서서히 뭐 급격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해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예.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 예. 이 부분에서는 저는 별 진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예. 가장 핵심 당사자인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사로 갖고 있지 않은 데다가 예. 그걸 주도해야 할 지금 미국이 예.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어제도 벌써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틸러슨은 국무장관은 이렇게 조건 없는 대화하자는데 예. 백악관에서는 그런 뭔 소리야 네. 하고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과연 그동안 예. 시진핑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만큼 압박을 다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떤 진전된 결론이 나올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종합 정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조금씩만 보태주시면 우리 어서 오십시오. 강기정 저는 네, 예.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이 오늘 대통령께서 썼던 동주공제라는 글을 써봤습니다. 같은 네. 배를 타고 쭉 강을 건넌다. 예. 결국은 관계고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드는 더 이상 확대하지 말자. 실밥이 터졌다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미국의 이 틸러슨의 그 조건 없는 대화 이거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 해빙을 가져와야 되고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종희 전 의원 듣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경에 가서 감성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네. 또 수행 기자단 폭행이라는 이제 복병이 출범하면서 역시 한중 관계는 이게 쉬운 게 너무너무 어렵다. 갈등의 가시밭길을 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 문제,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 이 사드 뒤끝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조율하지 않고 서둘러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정말 아쉬워서 중국에 구걸하듯이 간 것처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수행 기자단이 폭행을 당하는 이런 정말 민망한 일이 벌어져서 오늘 이제 국빈 만찬을 한단 말이죠. 예. 오늘 저녁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예. 아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악수하는 장면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밝지가 않더라고요. 과거 그림입니다. 지금 오늘 그림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근데 정상회담 중인데. 오늘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가 외교, 안보, 국방, 또 경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조율하고 지금 오늘입니다. 이거 오늘 만나고 있는 그죠? 네. 역시 뭐 이렇게 밝진 않군요. 근데 아니 저기 자리가 그렇게 밝게 웃을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저거는 조금 공식 행사라 지금. 네, 지금 만찬에서 뭐 웃으시겠죠. 그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이렇게 어려워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쉽진 않은 길이다. 김현성
부원장께서는. 예, 한중 간의 관계와 관련돼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만을 생각하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중국은 수차례 걸쳐서 사드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드가 배치고 나서 중국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그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도 서로 간에 서로의 말로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거 자체가 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동존의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것은 서로 좀 합의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라면 지나치게 무리해서 합의를 하려고 안 된다. 이게 이제 외교는 고차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천천히 가자. 그렇죠. 중국과 예를 관계를 진전시켜 놓으면 미국과 일본이 또 서운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담대하게 국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실 말씀은 하시고 서로의 차이를 일종의 확인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통상 부분은 상당히 진전이 될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예상하냐면 시진핑은 이번에 본인이 다시 서기가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1대1로 해야죠.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을 펼 거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유연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전기환 위원으로 갑니다. 저는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까지 좀 상하는 장면인. 시작하면서 오늘 일진이 좀 안 좋다니까요, 지금. 이제 국가 대 국가의 문제만 놓고 보면 대등하게 우리가 왜 하고 싶은 얘기 못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국력이라는 문제로 보면 또 여기에다가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또 대한민국의 절박성의 문제를 또 놓고 보면 중국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면 저는 우리 대통령이 가서 어느 정도 외교적 성과를 냈느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문제로 접근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과 또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현실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내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좀 되돌이켜 놓으면서 이번에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덕 전 부장님. 그래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 관심은 과연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아주 좋은 관계로 가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긴장이 또 계속 되느냐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궁금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어느 한쪽으로 딱 쏠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결국엔 협력 속에 긴장 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사드 문제를 둘러싼 이 갈등은 특히 뭐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는 것도 문제 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G2인 두 나라의 갈등, 어떤 경쟁과 갈등 속에서 한국이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지내느냐. 저 멀리 있는 동맹국인 미국과 그동안 전통적인 동맹국과 더 가까이 지내느냐. 아니면 서로 부상하는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지내느냐. 이거를 중국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사드 문제로 인해서 딱 중국과 미국하고 다시 동맹관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중국이 계속 이거를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의 잘 풀어가는데 중국이 또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수출로 보면 세계 6위 국가고 무시 못해요. 경제로 봐도 세계에서 한 10위권에 가까운 나라인데 하여튼 서로 이웃으로서 서로 중시하고 서로 위하고 이러는 관계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좀 속상하신 이 사건인데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수행기자, 청와대를 취재하는 사진기자인데요. 두 분이 다치셨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잠깐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시각을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Don't touch camera. Don't touch my body and don't touch camera. Don't touch my body. 정부는 오늘 우리 측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응급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각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건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이건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말을 아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우리가 상황을 지금 계속 더 파악할 필요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부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 취재하는 사진 기자가 이렇게 폭행을 두 사람 당해서 예. 여러 가지 이런 게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빨리 좀 쾌유를 빌고요. 예. 네, 저도 이제 외국의 정상회담 때 취재를 다녀본 기자로서 예.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일은 이렇게 외국 기자들이 이렇게 할 때 그 경호원들이 막 그 일종의 경호를 위해서 손을 약간 손으로 밀치거나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아예 그냥 내놓고 폭행을 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아니, 경험을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해요? 이거 APC도 모르는 경험들이 이 사람들이.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되고요. 진상조사 철저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한 경호원들이 과연 네. 중국 측의 어떤 사설 보안 업체냐 네. 아니면 진짜 중국 경호 당국이냐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우리 문 대통령께서 움직이면은 거기에 경호 책임은 결국에는 중국 당국이 맡게 돼 있다 이거죠. 책임은 비록 실제 경호하는 사람들은 최후 책임은 경찰일 수도 있고 그냥 민간 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 당국의 책임을 저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정리하시죠. 예.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시진핑 주석이나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는 게 양국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기현 의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또 이 사건이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인이 일단 저지른 일이고 중국 정부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일파만파로 커질지 아니면 중국의 사과를 통해서 일어났던 해프닝이 될지 그것은 중국 정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기자분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희 전 의원님. 국민적인 감정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이 아마 사드 뒤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 일정하면서 이제 공항에 차관보가 영접을 했다거나 또 총리 오찬이 취소됐다거나 또 이번 같은 이제 수행 기자단의 폭행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국이 좀 우스운 거죠. 그 자유한국당에서 성명을 냈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중단하고 즉각 철수해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어요. 이것은 기자단에 대한 폭행은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다. 그리고 일정 조율부터 시작한 잘못한 외교 라인의 문제고 외교 참사고 굴욕 외교의 극치다 이렇게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수행 기자단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단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괴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공식적인 경호원이 아닌 사설 경호원에 의한 우발적인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사설 좋겠다. 경호 업체 계약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식 교수님. 사설 경호이든 공식 경호이든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 경호원적 폭행하는 사람 무식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대통령을 수행해서 여러 차례 수행치도 했지만 저런 일이 아마 우리 언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취재 경쟁을 하다 보면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 그 옆에 있는 그 탁자가 넘어지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하는 수준이지 저렇게 무슨 집단 폭행을 가한 거 아닙니까? 그 특별한 위해를 가한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툭툭 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예 사람을 그냥. 아니 그리고 기자들이 크게 취재 경쟁을 벌이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긴 합니다. 일부러 지금 팬 거예요.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정확하니 진상을 조사해서 엄중히 정말 우리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언론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자가 가는 게 아니고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행 기자들을 저렇게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것은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강기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요. 예. 전례 없는 사건이고. 그런데 경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협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자, 경호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호 어쨌든 현장 관리가 원칙이 잘 안 된 거죠. 현장의 협의가 좀 부족함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발생한 어떤 사건 아니냐. 예. 잘못된 사건입니다. 네. 예. 김현성 부원장 안 하셨죠? 예.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처럼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외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와라. 예. 이제 과연 이제 그것이 인과관계가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이제 야당도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아직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한중 관계의 의중함을 봤을 때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앞선 말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상황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김성태 시진핑은 이번에 본인이 다시 서기가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1대1로 비즈니스를 해야죠. 예, 네.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을 펼 거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유연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전기환 위원으로 갑니다. 저는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예.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까지 좀 상하는 장면인. 시작하면서 오늘 일진이 좀 안 좋다니까요, 지금. 이제 국가 대 국가의 문제만 놓고 보면 대등하게 우리가 왜 하고 싶은 얘기 못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국력이라는 문제로 보면 또 여기에다가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또 대한민국의 절박성의 문제를 또 놓고 보면 중국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면 저는 우리 대통령이 가서 어느 정도 외교적 성과를 냈느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문제로 접근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과 또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현실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내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좀 되돌이켜 놓으면서 이번에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광덕 전 부장님. 그래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아주 좋은 관계로 가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긴장이 또 계속 되느냐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궁금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어느 한쪽으로 딱 쏠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결국엔 협력 속에 긴장 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사드 문제를 둘러싼 이 갈등은 특히 뭐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는 것도 문제 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G2인 두 나라의 갈등 어떤 경쟁과 갈등 속에서 한국이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지내느냐. 저 멀리 있는 동맹국인 미국과 그동안 전통적인 동맹국과 더 가까이 지내느냐. 아니면 서로 부상하는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지내느냐. 이거를 중국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사드 문제로 인해서 딱 중국과 미국하고 다시 동맹 관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중국이 계속 이거를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의 잘 풀어가는데 중국이 또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수출로 보면 세계 6위 국가고 무시 못해요. 경제로 봐도 세계에서 한 10위권에 가까운 나라인데 하여튼 서로 이웃으로서 서로 중시하고 서로 위하고 이러는 관계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좀 속상하신 이 사건인데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수행기자, 청와대를 취재하는 사진기자인데요. 두 분이 다치셨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잠깐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시각을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예.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떤 진전된 결론이 나올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종합 정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조금씩만 보태주시면 우리 어서 오십시오. 강기정 저는 네, 예.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이 오늘 대통령께서 썼던 동주공제라는 글을 써봤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쭉 강을 건넌다. 예. 결국은 관계고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드는 더 이상 확대하지 말자. 실밥이 터졌다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미국의 이 틸러슨의 그 조건 없는 대화 이거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 해빙을 가져와야 되고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종희 전 의원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경에 가서 감성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또 수행 기자단 폭행이라는 이제 복병이 출발하면서 역시 한중 관계는 이게 쉬운 게 너무너무 어렵다. 갈등의 가시밭길을 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사드 뒤끝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율하지 않고 서둘러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정말 아쉬워서 중국에 구걸하듯이 간 것처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수행 기자단이 폭행을 당하는 이런 정말 민망한 일이 벌어져서 오늘 이제 국빈 만찬을 한단 말이죠. 오늘 저녁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아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악수하는 장면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박지가 않더라고요. 과거 그림입니다. 지금 오늘 그림은 아직 안 들어왔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근데 정상회담 중인데. 오늘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가 외교, 안보, 국방, 또 경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조율하고 지금 오늘입니다. 이거 오늘 만나고 있는 그죠? 네. 역시 뭐 이렇게 밝진 않군요. 근데 아니 저기 자리가 그렇게 밝게 웃을 자리는 아니죠. 저거는 조금 공식 행사라 지금. 네, 지금 만찬에서 뭐 웃으시겠죠. 그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이렇게 어려워요. 합니다. 맞습니다. 쉽진 않은 길이다. 김현성 부원장께서는 예, 한중 간의 관계와 관련돼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만을 생각하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수차례 걸쳐서 사드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드가 배치고 나서 중국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그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도 서로 간에 서로의 말로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거 자체가 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동존의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것은 서로 좀 합의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라면 지나치게 무리해서 합의를 하려고 안 된다. 이게 이제 외교는 고차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천천히 가자. 그렇죠. 중국과 예를 관계를 진전시켜 놓으면 미국과 일본이 또 서운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담대하게 국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실 말씀은 하시고 서로의 차이를 일종의 확인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통상 부분은 상당히 진전이 될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예상하냐면 왜 저러는 거야? Don't touch camera. Don't touch my body and don't touch camera. Don't touch my body. 정부는 오늘 우리 측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응급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각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건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이건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말을 아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우리가 상황을 지금 계속 더 파악할 필요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부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 취재하는 사진 기자가 이렇게 폭행을 두 사람 당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게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빨리 좀 쾌유를 빌고요. 네, 저도 이제 외국의 정상회담 때 취재를 다녀본 기자로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일은 이렇게 외국 기자들이 이렇게 할 때 그 경호원들이 막 그 일종의 경호를 위해서 손을 약간 손으로 밀치거나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예 그냥 내놓고 폭행을 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아니, 경호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해요? 이거 APC도 모르는 경호원들이, 이 사람들이.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고요. 진상조사 철저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한 경호원들이 과연 중국 측의 어떤 사설 보안 업체냐 아니면 진짜 중국 경호 당국이냐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우리 문 대통령께서 움직이면은 거기에 경호 책임은 결국에는 중국 당국이 맡게 돼 있다 이거죠. 책임은 비록 실제 경호하는 사람들은 최후 책임은 경찰일 수도 있고 그냥 민간 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 당국의 책임을 저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리하시죠.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시진핑 주석이나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는 게 양국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현 의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또 이 사건이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이 일단 저지른 일이고 중국 정부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일파만파로 커질지 아니면 중국의 사과를 통해서 일어났던 해프닝이 될지 그것은 중국 정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기자분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희 전 의원님. 국민적인 감정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이 아마 사드 뒤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 일정하면서 이제 공항에 차관보가 영접을 했다거나 또 총리 오찬이 취소됐다거나 또 이번 같은 이제 수행 기자단의 폭행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국이 좀 우스운 거죠. 그 자유한국당에서 성명을 냈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중단하고 뭐 즉각 철수해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어요. 이것은 기자단에 대한 폭행은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다. 그리고 일정 조율부터 시작한 잘못한 외교 라인의 문제고 외교 참사고 굴욕 외교의 극치다 이렇게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수행 기자단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단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괴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에 MBN 뉴스 와이드 일단 6분 모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참 일진이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 들어온 속보는 징역 25년이 구형된 최순실 1심은 내년 1월 26일 내년 1월 26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최후 진술 중인데요. 최순실 얘기가 다 총 정리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1천억대 벌금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돈 없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185억인가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최후 진술에서 밝히고 있고요.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직권 남용을 했다. 이런 주장도 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는 주인도 아니고 쓰지도 못한다는 주장은 계속하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은 검소한 분이다. 뇌물은 검찰에 덧씌우기에 불과하다. 딸 정유라의 꿈이 없어지고 가족은 흩어졌다. 정경 유착 검찰 발상은 사회주의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최후 진술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나와 공모할 위치가 아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놓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최후 진술 끝나고 들어오는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성 외교,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 폭행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 관계 예상을 패널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홀대론 속에 감성 외교를 펼치고 있는 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중국은 사드 봉합 3불, 북핵 해법 쌍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두운 과거를 날려버리고 맑은 향기로 채우자.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에 한국 깊은 동질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노영민 대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은 현지식으로 드신 건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중국 경호원들의 수행 취재진 집단 폭행 사건이 오늘 이게 벌어져서 지금 15명 중국 경호원들이 문 대통령 방중 수행단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입니다. 이 사진기자를 둘러싸고 집단 구타를 해가지고 부상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좀 가볍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외교부는 일단 대단히 유감이다. 철저한 조사와 대응 조치 강력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먼 길도 친구와 함께 가면 힘들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라라는 중국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가 여러분들 모두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두운 과거는 날려버리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맑은 향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분들이 굉장히 접하기 쉬운 악기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뭐 다 즐긴다는 악기라서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아시는가요? 유명 배우. 我这个他是有印象。 아니요, 제가 악기가 어떤 건지 서울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창피함 당하려고. 아니, 노노노 여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중국식 만두를 주문해 드릴게요. 안에 국물이 있는 그런 중국식 만두와 새우, 네네, 샤오롱바하고 새우하고 돼지고기로 이렇게 만든 중국식 만두국 이렇게 4가지를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먼저 먹겠습니다. 여기 뭐 찍어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금방 튀겨져요. 여기에다 간장 조금만 해서 드실래요? 그냥 드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찢어서 이렇게 우유에 적셔서 드시면 되십니다. 근데 빨간색? 네, 일단 고영식 교수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은 혼밥을 잡수신 것 같아요. 예. 그러자면은 저녁에는 중국이 난징 예. 사건 80주년 때문에 지도부들이 전부 거기 가서. 남경에 가 있었고 그래서 부부끼리 이렇게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 아침에 지금 방금 TV에서 보신 대로 중국 보통 서민들이 가서 먹는 그런 식당에 들려서 중국 사람들을 그러한 문화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 과연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이번 뭐 핵심은 3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드 문제, 둘째는 통상 문제, 그리고 북핵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사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와대가 사드는 봉합이 됐다. 그런데 그 이후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얘기들이라든가 시진핑, 리커창, 왕이 등이 하는 얘기들은 이미 봉합된 봉합이 실밥이 터져가지고 다 지금 밖으로 나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정상회담에서 터진 실밥이라도 봉합하는 것이 가장 최선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사드 때문에 그동안 통상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우리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서서히 뭐 급격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해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 이 부분에서는 저는 별 진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 당사자인 뭐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사로 갖고 있지 않은 데다가 그걸 주도해야 할 지금 미국이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어제도 벌써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틸러슨은 국무장관은 이렇게 조건 없는 대화하자는데 백악관에서는
그런 뭔 소리야 네. 하고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과연 그동안 예. 시진핑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만큼 압박을 다 했다는 입장이기